가격 탄력성이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라 그랬죠. 그럼 이 말은 이 가격 변화율, 이게 기준이야. 항상 식에서는 이게 분모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럼 이 말은 나중에 제가 적어 드리겠지만,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할 수도 있고,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이 더 적게 변할 수도 있고, 가격 변환과 수요량 변환과 같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안 변해. 수요량이 불변이야. 가격이 변하는데도 수요량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때렸는데 안 아프대. 무슨 말 하겠어요? 가격이 변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두 번째,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이 변한 것만큼은 안 변해. 가격 변화율보다는 수요량 변화율이 더 작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가격이 변하는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이 같대. 자, 네 번째는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대. 자, 요 경우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서 있잖아요. 공을 던집니다. 여기다가, 벽에다가 공을 던져요. 그럼 여기서 저까지 날아가는 거를 가격 변화율이라 그럴게요. 이게 가격 변화율이에요. 가격 변화율. 자, 그럼 공이 벽에 맞고 튕겨 나오겠죠. 튕겨 나오는 거를 수요량 변화율이라 그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요 경우 가격을 변화시켰어. 벽에다 공을 던졌어. 근데 공이 안 튕겨. 그 자리에 똑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안 튕기고. 두 번째 경우는 공을 던졌단 말이야. 근데 공이 날라오는데 요까지는 안 날라오고 요 정도밖에 안 날라와. 튕겨 나오는 게 뭐라고?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항상 이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날아가는 게 가격 변화율, 맞고 튕겨 나오는 게 수요량 변화. 탄력성, 공의 탄력성. 요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 그러면? 던졌다. 공이 어디에 떨어져? 여기에 떨어지는 거야. 내 자리에. 맞아요? 이게 세 번째. 그럼 네 번째는 던졌어. 내 키를 넘어가 버렸다. 맞아요? 근데 다섯 번째는 안 했는데 다섯 번째는 이거다. 던졌다. 우주 끝까지 날아가 버렸다. 우주 끝까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격이 변할 때 또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우주 끝까지 그러면 안 되고 무한대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 다섯 가지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공을 던져가지고 많이 튕길수록 이 공의 탄력성이 크다 그래? 탄력성이 작다 그래? 크다 그러지. 맞아요? 잘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을. 자,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반응이 크다는 얘기죠. 맞아요? 여기서 반응에 해당하는 게 수요량 변화거든. 반응은 수요량 변화야.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는 거는 수요량 변화가 많다 이 얘기야.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수요량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딱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자, 그럼 보세요. 공을 던졌을 때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탄력성이라고 그랬고,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수요량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탄력성이 크면은 더 탄력적이라 그래야 될까? 더 비탄력적이라 그래야 될까?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떨어지면 비탄력적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럼 이 공이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를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기준. 어떤 기준을 넘었을 저 사람 과체중이다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과소체중이다 그걸 얘기하려면
기준에서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게 얘야, 얘. 3번이란 말이야. 자, 3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이 같대. 그럼 탄력성이 얼마일까? 이거하고 이거 같단 말이야. 10분의 12말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 1이지, 1. 탄력성 1이죠? 이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불러요. 단위 탄력적. 그러면 요 경우가 보세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대. 그러면 탄력성 1보다 클까? 1보다 작을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10분에요. 가격 변화율은 10%인데 수요량 변화율은 5%라는 얘기니까 이 뜻이잖아요. 10분의 5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지. 이 경우는 탄력성이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아요. 맞아요? 그럼 이 경우는 탄력성이 큰 거야? 탄력성이 작은 거야? 이거를 기준으로 하거든. 탄력성이 작으니까 탄력적 그래야 될까? 비탄력적 그래야 될까? 비탄력적이라 불러야지. 그럼 얘 한번 보자. 얘는 공을 던졌는데 하나도 안 튕기고 그 자리에 똑 떨어져 버린다 그랬잖아요.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인데 너무 비탄력적이지. 완전 비탄력적이라 불러요. 자, 요 경우는 탄력성이 얼마일까요? 0이죠. 하나도 안 튕겨. 하나도 안 튕겨. 탄력성 0이야.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완전 비탄력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까? 자, 요거는 지금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잖아요. 이 말은 5분의 10 요런 경우네. 탄력성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크지? 탄력성 1보다 커. 그럼 탄력성 1보다 큰 얘는 뭐라 이름을 붙여줄까? 그렇지. 탄력적이라 불러요. 얘는 무한대까지 날아가 버리지. 이걸 탄력성이 무한대라 그래. 탄력성이 무한대구나. 이름을 뭐라고 붙여줄까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요, 내용. 꼭 알아야 돼, 이거는. 탄력성의 기본 개념이야.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냐? 완전 비탄력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완전 비탄력이라는 건 탄력성 0이라는 뜻이죠. 탄력성 0이라는 뜻은 뭐냐면 수요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 이 얘기야. 완전 비탄력이라는 거는 탄력성 0이라는 뜻이고 탄력성 0이라는 얘기는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탄력적인 뜻은 뭔데? 탄력성 1보다 작다는 뜻이죠. 탄력성 1보다 작다는 게 무슨 말인데요?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이걸 그대로 알아야 돼, 이거. 그대로. 자, 그 다음. 수요량이 불변이고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고 수요량 변화율이 같고 더 크고 무한대까지 갔잖아요. 그럼 1번부터 5번으로 갈수록 수요량 변화율이 적게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지. 수요량 변화가 많이 일어나니까 탄력성도 점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죠. 자, 여기서 이 개념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공이 많이 튄다는 얘기거든. 맞아요? 그 말은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작다. 탄력성이 크다는 뜻이야. 그래서 탄력성에서 여러분이 잊어먹으면 안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가격이 10,000원 할 때 10개 사겠다고 그랬거든, 사람들이. 근데 가격을 5,000원으로 내렸더니 그런데도 사람들이 시큰둥해. 많이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럼 탄력성이 큰 거야? 탄력성이 작은 거야? 작은 거야. 가격이 10,000원 할 때 10개 사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격을 5,000원으로 내렸더니 서로 사겠다고 난리야. 탄력성이 큰 거야? 탄력성이 작은 거야? 큰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탄력성의 개념이야.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양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탄력성이 큰 거고 양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탄력성이 큰 겁니다. 자, 가격이 5,000원 할 때
10개 산다고 그랬거든, 사람들이. 근데 가격을 7,000원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안 살래요! 그래버리는 거야. 하나도 안 살려고 그래, 자꾸. 그럼 탄력성이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안 산다고 사는데 확 줄어버리잖아, 양이. 5,000원 할 때 10개 산다고 그랬는데 가격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거의 안 살려고 그래.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탄력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는 거는 양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탄력성이 큰 거지만 양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탄력성이 큰 거예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됐어요? 이 개념은 공부해서 넣어두세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지금부터 딱 기억해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 교재 어디에 나오느냐? 108페이지예요. 10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무슨 표 같은 게 있죠? 보이세요? 제가 설명드린 그 표로 나와요. 그거보다 이게 더 좋다. 제가 적은 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됐나요?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 때는 공 던지는 거, 튕겨 나오는 거 생각하세요. 던지는 게 가격 변화율, 튕겨 나오는 게 수요량 변화율. 던지는 것보다 많이 튕긴다, 탄력성이 1보다 크다. 던진 것보다 앞에 떨어졌다, 탄력성이 1보다 작다. 비탄력, 탄력.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요곡선으로. 자, 여기가 가격, 여기가 수요량이야. 수요량. 여기 이제 수요곡선 그리려고 그래요, 지금. 자, 저거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수요량 불변부터, 탄력성 0부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 분들은 도움이 돼. 아까 제가 토지의 물리적 공급할 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건 공급량 불변이라 그랬지? 맞아요? 공급량 고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였어요? 수직. 그러면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는 수요량 불변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그럼 수요 곡선 어떤 형태일 것 같아? 수직이야. 그래서 제가 양 불변이 중요하다 그랬어. 양 불변이라는 얘기는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수요량 불변, 수요 곡선 수직. 공급 양 불변, 공급 곡선 수직.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 불변이라는 말이 나오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양 불변 나오면 수직입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가격이 10,000원일 때도 수요량은 10개, 가격이 5,000원 할 때도 수요량은 10개, 가격이 20,000원 할 때도 수요량 10개 뜻이잖아요. 맞아요? 자, 너 가격 10,000원이면 몇 개 살 건데? 10개 살게. 10개. 요점이거든요. 야, 그럼 너 가격 20,000원이면 몇 개 살 건데? 야, 그래도 나 10개야. 바보는 아닙니다. 자, 10개. 가격이 5,000원이면 몇 개 살 건데? 그래도 몇 개? 10개. 그럼 이 점을 쫙 연결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수직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 제가 지금 탄력성 얼마를 그린 거예요? 0. 탄력성 0. 탄력성 0인 경우를 뭐라 불러? 완전 비탄력. 맞아요? 그러면 탄력성 0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수요량 불변 그래도 됩니까? 수요량 변화율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수요량 고정 그래도 됩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만약에 수요량이 불변이라는 말이 나오든지 수요량이 고정이라고 나오든지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고 나오든지 수요 곡선이 수직이라고 나오든지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이야. 기억해놔야 돼.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럼 제가 완전 비탄력 그려봤어요. 탄력성 0. 자, 그 다음 5번 한 그려볼게요. 5번. 탄력성 무한대. 완전 탄력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이 수직이면 완전 탄력은 어떤 형태일까? 수평이 되겠지. 극과 극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완전 탄력인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완전 탄력입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평이라고 부릅니다. 수평. 이 말은 탄력성이 얼마란 뜻이에요? 무한대. 탄력성 무한대. 조금 뭐 응용을 하면 이거는 가격 불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 이 두 개는 절대 적으면 안 된다. 오늘 탄력성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거 있죠, 저거. 저 내용. 이거하고 이거는 꼭 기억해놔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럼 완전 비탄력과 완전 탄력 그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력성이 1인 경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 탄력성 1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요, 탄력성 1 이렇게 적으면 돼요. 1이에요, 1. 별로 안 중요해. 자, 이제 1보다 작은 경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탄력성 얼마입니까? 0. 이거는요? 1. 그러면 탄력성 0과 1 사이는 어떻게? 요 사이로 지나가면 되지. 이렇게. 이게 0과 1 사이.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1보다 큰 거는요? 이게 1이고 이게 무한대죠. 요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하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한다, 이제. 자, 이게 탄력성 0과 1 사이. 1보다 크다. 무한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탄력성이 커집니까? 탄력성이 작아집니까? 탄력성이 커지죠. 맞아요. 탄력성이 커지니까 수요 곡선이 가파르게 됩니까? 더 완만하게 됩니까? 완만하게 된다. 이걸 기억해야 돼. 탄력성이 커질수록 수요 곡선은 더 완만해진다. 자, 저 적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 그래서 탄력성이 커질수록, 자, 탄력성이 커질수록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요? 더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적어도 됩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더 탄력적일수록 수요 곡선은 더 완만해진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기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기본에. 저 탄력성이라는 건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됐어요? 탄력성이 커질수록, 더 탄력적일수록 수요 곡선은 더 완만해집니다. 기억합니다. 중요하다. 그럼 아까 개별 수요하고 시장 수요 공부했잖아. 어떤 게 더 완만했어? 시장 수요가 더 완만했지. 그럼 아까 제가 그 줄 안 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 보세요. 시장 수요가 더 완만하죠. 그 말은 시장 수요가 개별 수요보다 탄력성이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앞으로 올게요. 아까 그때 걸로 가본다. 줄 치러 가야 돼. 자, 어디를 펴시냐면 아까 저 탄력성 안 했기 때문에 줄을 안 쳤어요. 네,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거기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의 동그라미 2번. 제가 아까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 요까지 줄 쳤잖아 아까 제가. 근데 그 뒤에 아까 안 쳤거든. 볼게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탄력적이다 돼 있죠? 더 완만하니까. 더 완만하다는 거는 탄력성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더 탄력적이다. 맞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보세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탄력성이 더 크다.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탄력성이 더 크다는 거는 더 탄력적이라는 뜻이거든. 지금 제가 하는 말 집중이 잘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더 크다, 더 탄력적이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잖아. 맞아? 그 말은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 안 민감해? 그렇지,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탄력성이 커질수록 이 말은, 탄력성이 크다는 말은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크다. 이 말은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가격 변화에 민감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이게 도움이 되거든. 자, 그럼 탄력성 아시겠습니까? 뭔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그 정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쌀이라는 물건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루비통이라는 명품 가방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다르죠? 어디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쌀 그러는 분은 아주 살림꾼이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백화점에 제가 항상 이 예를 잘 들잖아요. 백화점이 오늘 세일한데 오늘 파는 물건은 전부 20% 세일이야. 전부 가격을 20% 내려줘. 가격 변화율이 얼마야? 20%. 가격 변화율이 20%예요. 자, 이제 백화점 문 열기 직전입니다. 사람 줄 쫙 서 있거든. 이제 문 열면 나 들어가려고. 자, 왼쪽으로 가면 쌀집, 오른쪽으로 가면 루비통. 그럼 사람들이 문을 열면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많이 가요. 왼쪽은 별로 썰렁해. 무슨 뭐 쌀을 뭐 20% 할인한다고 100가마를 사놓겠어. 그죠? 그 루비통은 가가지고 가방 안 사던 사람들이 2개, 3개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격 변화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죠. 맞아요? 나중에 하겠지만 사치제일수록 탄력성이 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탄력성이 크냐 작으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크고 작은 거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탄력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탄력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교재. 자, 어디를 보시냐면 지금 조금 전에 108페이지 제가 그 표는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고요. 좀 뒤로 넘기세요. 넘기시면 110페이지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보이세요? 110페이지. 그 밑에. 찾았어요? 이거 네모 박스. 중요하거든. 탄력성 결정 요인.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동네에 미장원이 하나밖에 없어. 미장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미장원에 갔더니 막 가격이 막 지 맘대로 갖다 붙이는 거야. 오늘은 뭐 파 막 5만 원 했다가 그 다음날 갔더니 파만 10만 원 했다가 가격을 마음대로 막 변화시켜. 그럼 여러분들은 가격을 이렇게 막 바꾸면 원래는 그 안 가야 되잖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 가야 되죠. 자, 가격이 변할 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많이 보일 수 있어요? 반응을 못 보여요? 미장원이 하나밖에 없으면 미장원 주인이 가격을 막 바꿀 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어차피 가야 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이 변할 때 내가 반응을 보이는 정도라 그랬잖아. 그럼 반응을 많이 보인다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 근데 가격이 변했을 때도 내가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 변할 수가 없어. 불변이야. 그건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동네에 미장원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대체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 대체제가 없어. 근데 동네에 미장원이 많아. 근데 이 집 갔더니 오늘 어제보다 파마값이 5만 원이 더 비싸져 버렸네. 그럼 여러분 이 집 간다 딴 데 가버린다. 딴 데 가버리죠. 그 말은 반응을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는 거야.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성이 커져. 맞아? 그럼 이게 2가지 질문을 낼 수 있거든. 대체제의 존재 여부는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다. 맞아요? 그걸 한 단계 더 나가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맞아?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대체제의 유무는 탄력성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탄력성을 더 크게 해줘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그럼 대체제가 없으면요? 탄력성은요? 작아지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큰 거 작은 거 다 알 필요 있을까? 커지는 것만 기억할까? 커지는 것만 기억해. 그럼 반대가 작아지는 거니까. 자, 그 교재 봅니다.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대체제가 많을수록 줄치세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탄력적이고 돼 있잖아요. 표현이 정확하지가 못해. 좀 아쉬워. 더 탄력적이고 적으세요.
이거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그래버리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뜻이 돼버리잖아. 탄력적이라는 건 1보다 크다는 뜻이야. 대체제가 많다고 그래서 탄력성이 1보다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탄력적이고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다. 아니면 탄력성이 더 커진다 하든지. 오케이? 그 대체제가 많을수록 보다 더 탄력적으로 됩니다. 탄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체제가 작아지면요, 탄력성은 더 작아지겠지. 맞아? 오케이. 자, 그 다음 줄 칠게요. 그 밑에 장기일수록 줄 치세요. 그 밑 뒤에 더 탄력적이다. 더 탄력적이다. 줄 칩니다. 장기로 가면 대체제가 더 많이 유입돼요. 장기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대체제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탄력성 커집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줄 칩니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줄 치세요. 제가 지금 줄 치는 것들은 전부 다 탄력성이 커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뭐 쳤어요 지금? 대체제가 많을수록, 장기일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 커집니다. 줄 쳤나요? 자,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줄 치세요. 주거용 부동산이 상공운용 부동산보다 탄력성이 더 커요. 거긴 또 더 탄력적으로 해놨네. 더 탄력적이란 말이야. 탄력성이 더. 왜냐하면 주거용 부동산이 대체제가 더 많아. 우리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거잖아. 이건 대체제가 많거든. 그런데 상가나 공장은 대체제가 많이 없어요.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이 잘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사치제가 더 탄력적. 사치제 아까 루비똥 탄력성 크다니까. 치약 이런 거 탄력성 작아요. 치약 가격 20% 내린다고 무슨 치약을 갖다 100개 사다 놓고 하루에 10번 닦는 것도 아니고 가격 변해서 별로 관심 없다니까. 치약 가격 내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 다이아몬드 값이 내렸대. 관심 엄청 많지. 엄청 많죠. 맞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4번입니다. 규제가 완화될수록 줄 치고요. 규제가 완화될수록 탄력성 더 커요. 자, 여기서 보세요. 탄력성이 더 커진다는 뜻이 뭐였어 아까?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규제가 강화될 때하고 규제가 완화될 때 어떨 때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양의 변화가 용도가 하나밖에 없는 거하고 용도가 다양한 거하고 똑같이 가격이 10% 떨어졌을 때는 용도가 다양한 쪽에 양의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요. 맞아요? 그렇지. 자, 그 다음 5번. 아까 시장 수요 곡선은 했잖아요. 시장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죠. 개별 수요 곡선 아까 했고요. 자, 6번입니다. 자, 거기 보면 그 뒤에 괄호 안에를 줄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분화될수록 줄 치세요. 세분화될수록. 괄호 안에 보이세요?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성 커져요. 세분할수록. 왜냐하면 세분할수록 대체제가 더 찾기 쉬워. 자, 제가 집에 가는데 항상 이것도 똑같은 예를 항상 듭니다. 제가 기억하기 좋으시죠. 집에 가는데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 올 때 세제 하나 사오래. 세제. 마트에 가가지고 마트에 갔어요. 말을 잘 들으니까. 마트에 갔더니 물건을 이렇게 막 쌓아놓은 거야. 그 안에 세제도 있고 라면도 있고 물건을 세분 안 해놓고 그냥 한 무더기 쌓아놨어요. 이렇게. 세제를 뒤져서 찾아야 되겠지 제가. 막 찾았어요. 찾았더니 10,000원이야. 무슨 세제가 이마이 비싸노 내가. 다른 걸 찾아볼 엄두가 난다 안 난다. 또 뒤져야 돼 30분. 에이 사자. 와버렸어. 내가 반응을 보인 거야 안 보인 거야 가격에 대해서. 안 보인 거지. 원래는 사면 안 되는데. 자, 근데 어떤 마트 갔더니 세제 코너, 라면 코너 세분을 잘 해놨어. 그러면 세제 코너 10,000원짜리 잡았더니 비싸. 그럼 어떻게 하면 옆에 거 비교해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세분할수록 대체제를 찾기가 쉬워. 대체제를 찾기가 쉽다니까. 동질성이 커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건 이거예요. 세분화된다는 얘기는 동질성이 커진다. 대체제를 찾기가 쉽다. 그래서 동질성은 대체성이야. 동질성은 대체성. 자, 이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우리 개별성 공부했거든.
개별성. 개별성은 동질성입니까? 이질성입니까? 이질성. 그럼 개별성은 이질성, 대체성이다, 비대체성이다? 그래. 그래서 개별성은 이질성이고 이건 비대체성이야. 근데 동질성은 대체하기가 쉬워. 맞아요?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장을 세분해버리면 대체제를 찾기가 쉬워. 동질성이 커져요. 쫙 세분해버리면 동질성을 크게 해주는 거야. 막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 세분 안 하고. 그럼 동질성이 없어. 근데 쫙쫙쫙 나눠주면 동질성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런 뜻입니다. 세분할수록 탄력성 커집니다. 자, 7번 볼게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줄치세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 커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소득이 높으면 돈이 많은데 가격에 뭐가 예민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있단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것도 예를 똑같이 들죠. 문자 온다고 그랬지. BMW 매장에서 문자가 왔어. BMW 30% 대폭 할인. 부자한테도 문자가 가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문자가 갔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 삭제. 내 얘기가 아니야. 50% 할인하면 뭐해? 반응을 못 보여. 근데 고소득자는요, 바로 샌드, 바로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반응을 많이 보이는 거야. 탄력성은 반응에 많이. 저소득자들은 싼 걸 찾아다니는 거하고 탄력성 개념이 달라. 싼 걸 찾아다니는 게 탄력성 아니라고.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반응을 보이는 정도야. 저소득자들은 가격이 변해도 반응을 못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성 커집니다. 지금 제가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가 줄 쫙 쳐드렸잖아요. 그중에 시험에 특히 잘 나오는 것들이 몇 개냐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잘 내거든요. 장기일수록 잘 내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잘 내고요. 규제가 완화될수록 잘 냅니다. 특히 시험에 1번에 대체제가 많을수록 시험에 잘 낸다고 그랬고, 장기일수록 있죠. 장기일수록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측정 기간, 관찰 기간이 길수록 이렇게도 표현해요. 어찌됐든 기간이 길다는 얘기야. 장기일수록이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규제가 완화될수록, 이거는 특히 기억합니다. 시험에 잘 내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이 탄력성 커요? 상공업용 부동산이 탄력성이 커요?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대체제가 많아서 그래. 자, 아이파크 보러 갔거든? 비싸. 야, 안 되겠다. 여기 푸르지온 가보자.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가는 그렇게 대체제가 많이 없어요. 잘 없다고. 공장도 그런 게 잘 없다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지 않아. 됐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111페이지에 기본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20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에. 자, 1번.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볼게요.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제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맞나요? 대체제가 나타났거든. 자, 2번인데 2번은 제가 이제 문제 풀면서 설명드리려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어때요? 맞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래야지. 수요량이 변할 때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출제자가 안 물어봤어 그렇지. 이거 바꿔놔버리잖아. 구별 못하고 맞아 이런 사람 천지다. 그럼 우리 시험은 쉽다는 거야.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일단 맞죠? 근데 정성적 지표라고 돼 있나요? 예, 정성적 지표 줄 하나 쳐놓으세요. 우리 어떤 지표는요, 정성적 지표가 있고 정량적 지표가 있어요.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가 있다고. 정량적 지표는 그 크기를 양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질문해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정량적 지표일 것 같아요? 정성적 지표일 것 같아요? 정량적 지표예요. 아까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2라는 얘기는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보다 2배 더 크다는 뜻이었죠. 정성적 지표는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서로 사귀는 사이야. 여자가 남자 보고 자기 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냥 많이 좋아. 이건 정성적인 거야. 아시겠죠? 양으로 표시가 안 되잖아. 그런데 얼마만큼 좋아? 그럴 때 쟤보다 이거 10배 좋아. 이게 정양적 지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정성적 지표다, 정량적 지표다? 정양적 지표예요. 정양적 지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성적은 좀 막연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어떤 구체적으로 딱 얼마 숫자로 표시하는 게 정양적 지표예요. 숫자로 딱 표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답이 2번이었는데 조금 됐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넘겨보세요. 자,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경우. 자, 무한이라는 말이 나왔네. 완전 탄력적이다. 맞아요? 그렇지. 무한히가 힌트네요. 대체제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맞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게 3번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늘 물어봅니다. 탄력성 결정 요인은. 4번.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의미는 가격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 변화율이 더 작다는 뜻이다. 맞아요? 여기서 물어보고 있네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얘기 해야 돼. 자, 나머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디를 봐야 되냐면 109페이지예요. 109페이지. 했습니까? 자, 거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이것도 네모로 하세요. 시험에 지문으로 하나 정도 잘 내요. 네.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있게끔 냈어요. 사실은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것도 일단 이해를 해버려야 돼요. 자, 가격을 내려. 가격을 인하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맞아요? 가격을 내리면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 수입이라는 거는, 판매업자의 수입이라는 거는 가격에다가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샀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 거고, 가격이 내리면 증가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런데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여기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을 이만큼 내렸더니 이만큼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야. 맞아요? 가격을 이만큼 올렸더니 이만큼 줄어드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 이 두 개 곱한 게 수입이거든. 그럼 탄력적이 된 가격을 내리는 게 수입이 늘어날까? 가격을 올리는 게 수입이 늘어날까? 가격을 내려야 된단 말이야. 자, 보세요.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한테 가격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가격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럼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하해야만 기업의 수입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탄력성이 작아,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소비자들이 가격에 예민하지가 않아. 가격에 둔해. 그때는 가격을 어떻게 해라? 살짝 올리는 게 수입이 늘어난다. 됐나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탄력적일 때,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가격을 내려라.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라. 그래야 수입이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탄력성이 1이야. 탄력성이 1. 탄력성 1이라는 얘기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똑같다는 얘기죠. 가격을 10% 올리면 수요량도 딱 10% 떨어져. 가격을 10% 내리면 수요량도 딱 10% 증가해. 그럼 수입 어떻게 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수입 불변입니다. 오케이? 자, 그걸 볼게요. 교재 109페이지인데요. 그 표가 있어요. 표 찾으셨어요?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탄력적이다. 탄력성 1보다 큰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줄 치세요. 줄 쳤어요? 그 위에 또 세 번째 칸 보면 가격 하락시 보입니까? 파란색에 가격 하락시라고 되어 있잖아. 파란색에. 그 위에 가격 하락시 찾았어요. 이렇게 지금 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말이에요. 가격 하락시 여기 적혀 있잖아. 여기. 그 줄 치고 탄력적일 때 가격 하락 줄 치고요. 그 밑에 수입 증가 줄 치세요.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해라? 가격을 내려라.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디귿입니다. 디귿 찾았어요? 줄 칠게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 줄 치세요. 탄력적이란 뜻이 뭔데? 탄력적의 뜻,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수요가 탄력적일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이렇게도 낸단 말이에요. 1보다 크다는 게 탄력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놔야 돼. 이걸 쫙.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가격을 인하 줄 치고요. 가격을 인하. 총수입이 증가한다. 총수입 증대 줄 치고요. 그래서 탄력성 1보다 클 때는 저가 정책해야 돼. 손님들이 가격이 민감해. 가격이 민감해. 그래서 우리가 대체재가 많다는 말은 대체재가 많다는 건 경쟁자가 많아 작아. 경쟁자가 많다는 데 동네 미장원이 많다니까. 그럴 땐 저가 정책해야 돼. 대체재가 많아서 탄력성이 커지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은데 고가 정책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어찌됐든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정책이 유리하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 하나 기억해 두면 비탄력적일 때는 뭐 해야 돼? 고가 정책 해야지.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럼 만약에 탄력적인데 가격을 올려버렸어 이 사람이. 그럼 수입은 증가한다, 수입은 감소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 딱 기억해 놓고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정책. 그래야만이 수입이 증가해. 그러면 탄력적인데 고가 정책하면 수입은 줄겠죠?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어떤 정책해야 돼?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정책해야 된다.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소비자들이 가격에 별로 민감하지가 않아. 둔해. 대체제도 별로 없어. 경쟁자도 별로 없어. 고가 정책이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요 여기 탄력성 1인 경우 있잖아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일이야. 이 경우를 뭐라 불렀냐면 단위 탄력적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1일 때는 수요 곡선이 직각 쌍곡선의 형태를 가집니다. 자, 우리 교재 아까 108페이지인데요. 108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표가 있죠. 그 단위 탄력적 보세요. 탄력성 1이란 뜻이고 그 뒤에 수요곡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줄 하나 쳐놓으세요. 사실은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올 정도는 아닌데 이제는 이런 걸 봐놔야 돼요. 제가 이걸 왜 봐놔야 되냐면 제가 또 설명하면서 또 말씀드릴 텐데. 자, 또 봅니다. 어떤 걸 보느냐. 자, 수요곡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요곡선, 이거는 곡선이고 이게 직선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시험에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자, 요 점, 이 각 점에서
각 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 다릅니다. 일부러 점 탄력성이라 그러는데 어려워지니까, 용어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수요 곡선 각 점에서의 탄력성 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점이 가운데 점이야. 가운데 점이라는 거는 여기서까지의 길이하고 여기서의 길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죠. 이 가운데 점은 탄력성이 1이에요. 가운데 점은 탄력성이 얼마라고요? 1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위로 갈수록 탄력성이 1보다 커요. 탄력성이 1보다 커요. 여기가 무한대야. 점 탄력성 무한대야. 그럼 1위로 갈수록 탄력성은요 1보다 작아요. 여기는. 그럼 여기가 0이야. 그럼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서는 수요 곡선이 뭐일 때? 직선일 때 각 점에서의 수요의 탄력성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리고 가운데 점이 얼마다? 1.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작년에 이 비슷한 유형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이게 왜냐면은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수업 시간마다 매년. 하지만 나올 가능성은 약하지만 봐둘 필요는 있다 그래서 작년에 계산문제 비슷하게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응용해가지고. 가운데 점 1입니다. 1. 탄력성이 1이면 수입은 변화가 있다 없다? 수입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요. 탄력성이 1일 때 수입이 극대가 돼. 나중에 이제 보기로. 일단 여기 1이 가운데 점 1이에요. 가운데 점 1.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자, 직각삼곡선이라 그랬잖아요. 직각삼곡선일 때도 마찬가지 여기 점들이 있겠죠. 맞아요. 이 각 점에서 의 탄력성은 전부 1이에요. 전부 1이야. 그게 직각삼곡선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수요곡선이 직선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는 각 점에서의 탄력성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 시험에 나왔어. 이 지문이 나왔다고. 그럼 이게 나왔기 때문에 가운데 점은 뭐가 된다? 1. 근데 만약에 수요곡선이 직각삼곡선이라고 나왔어. 수요곡선이 어떤 형태라고요? 직각삼곡선. 그럴 때는 각 점에서의 탄력성은 다르다 모두 같다. 전부 1이에요. 같아요. 전부 1이에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거 기억하시고.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정책하라 그랬습니다.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라. 탄력성 1일 때는요,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수입은 변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109페이지로 옵니다. 109페이지.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리라 그랬어요. 자, 근데 거기 표 한번 볼게요. 표. 거기 단위 탄력적이라고 있죠. 단위 탄력적 찾았습니까? 단위 탄력적 뒤에 보니까 총수입 불변되어 있습니까?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수입은 변화가 없다. 수입은 변화가 없다. 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력성 결정 요인이 있고, 그리고 임대료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탄력성에 따라서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13페이지인데 113페이지 보시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나오죠. 전 지금까지 가격 탄력성 했어요. 그럼 가격 탄력성 뭐 공부했냐면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 봤거든. 개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뜻이 뭡니까? 개념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맞아요. 그걸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거라고 그랬어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맞습니까?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지워버렸지만 5가지 경우가 있었죠. 0일 때,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보다 클 때, 무한대일 때, 그 각각을 뭐라고 부르는지 완전 비탄력, 비탄력, 단위 탄력, 탄력, 완전 탄력. 맞아요. 그리고 의미 알아라고 그랬어요. 완전 비탄력은 수요량 불변, 비탄력은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다.
단위 탄력은 가격 변화하고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 탄력적은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다. 완전 탄력은 무한대. 맞아요? 그거. 자, 그걸 그림으로 그렸거든. 그림으로 그렸더니 완전 비탄력은 수직. 맞습니까? 양불변. 여기 적어놨잖아요. 완전 탄력은요. 수평. 수요 곡선이 점점 완만해질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맞아요? 탄력성이 커지는 요인, 탄력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몇 개 있었단 말이야. 대체재가 많을수록, 장기일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규제가 완화될수록. 대표적으로 그런 공부했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탄력성과 기업의 수익과의 관계가 있거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라.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라. 그래야 수입이 증가한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라. 탄력성이 이를 때는 올리든 내리든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직각상곡선일 때는 각점에서의 탄력성 다 1이다. 수요곡선이 직선일 때는 탄력성이 다 다른데 가운데점은 탄력성이 1이다. 이거 얘기했다 지금까지. 맞아요? 이게 수요 가격 탄력성 내용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소득 탄력성 하겠습니다.